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배우 남태호입니다. 아시안컵이 끝난 지 조금 시간 흘렸죠. 이게 이제 울려 퍼지지 못했죠. 오늘 얼상 좋지 않습니까? 예. 이강인 사태라고도 불려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냉철히 생각해 봤습니다. 갑론을박이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간명하죠. 사실 따지고 보면. 축협 회장, 정몽규 회장의 독선과 독주가 낳은 참사죠. 어느 정도 예견된 참사이기도 했죠. 근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감진했었어요. 현대가에서 정몽준부터 해서 수십 년 해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예견했지만 그래도 64년 만에 우승이라는 굉장히 절대적인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유행수라도 어쨌든 우승하고 보자. 뭐, 그 다음에 좀 뭐, 이렇게 축협 문제 뭐 알겠는데, 축구 안 좋아하는 사람도 좀 알고 있지만, 이거 조금 뭐, 그때는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요 정도 생각하면서 요행수를 기다렸는데, 요행수대로 계속 재수로 해서, 16강, 8강, 4강까지 간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뭐, 로또 기다리는 심정이랄까요? 사실 뭐, 전혀 준비해 놓지 않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실 그 얌체 심보로 간 거죠. 근데 그건 뭐, 국민들이 얌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축협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강인 사태라고 불려지는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꿰뚫어 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정치권하고도 묘하게 연동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축구협회죠.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독단적으로 만나서 전력강화위원회 어떤 뭐 시스템적인 절차도 없이 지금 공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보면 뭐 내려꽂기 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선임을 해버렸는데 또 이 양반이 또 웃긴단 말이죠. 이 양반이 전술 운영도 없고 뭐 늘 싱글벙글하고 그냥 뭐 난 그냥 적당히 하고 먹튀하면 된다. 결과론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던 손흥민 선수 그리고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사건이 터졌죠. 어떻게 보면 이 경기 이면에서 뭐 논쟁도 있고 또 젊은 선수들끼리 뭐 좀 엎치락뒤치락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커진 사태 원인에는 이제 이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도화선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가 잘한 건 아니죠 전혀. 그렇지만 그래서 이 상황들 전체적으로 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축협 일방적인 독주를 했던 정몽규 회장 같은 사람 포괄적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죠.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났음에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감독한테 선수한테 다 이렇게 넘기잖아요. 윤석열 검찰 정권과 똑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감독 선임하고 자기 마음대로 개판 치고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났음에도 전혀 책임지지 않고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해서 클린스만 그냥 둔 겁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게 디올과 방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럼 클린스만은 어떤 사람일까요? 들어왔어요. 정말 운 좋게 얼덩뚱땅. 사실 그 전에 결과가 매우 나빴고, 뭐 독일 국가대표, 미국 국가대표, 미넨 대표 다 뭐 깽판 쳤죠. 심지어 뭐, 먹튀 소리가 이제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냥 뭐 SNS로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그냥 감독 그냥 관두고 무책임한 사람이죠. 축구 선수로서는 대단한 선수인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저 나이 또래 되는 사람도 이미 충분히 기억하는 선수긴 합니다만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선수하고 감독하고는 역할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전략적 사고가 전혀 없죠. 그냥 낭만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면 휴머니스트죠. 싱글벙글. 사실은 문재인 정부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말은 번지르하고 굉장히 좋아요. 싱글벙글 싸워도 싱글벙글 저도 싱글벙글 이게도 싱글벙글 그리고 목표는 우승입니다. 결연합니다. 말은 늘 그렇듯합니다. 근데 된 게 없어요. 허망하죠. 지금 이 검찰 정권이 들어선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을 보면 무념무상인지 아니면 늘 딴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건지 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윤석열 정권에게 정권을 넘길 때 느낌 같은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엄청난 파국을 일으키는 그런 느낌 굉장히 받았고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보면 약간 이준석이나 한동훈류 같아요.
이 조기 출세했죠. 어린 나이에 뭐 좀 랄라랄라 교만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것 같고 말이죠. 축구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어? 내가 그 열심히 뛴 사람 있어? 이런 식이에요. 교만한 거죠, 교만. 물론 그 친구가 어린 시절에 갔기 때문에 유럽적 사고를 가지고 한국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A라는 것도요, 오해가 있습니다. 검찰식 상명하복을 우리가 A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 친한 선배 집에 예전에 갔는데 어르신이 굉장히 나이가 연세가 많으셨는데 머리에 띠를 두르시고 한복을 살짝 입으셨더라고. 유교 집안이고 할아버지가 의병장까지 하신 굉장한 뭐 재력도 있었는데 그걸 다 이제 의병하면서 쓰시고 했던, 그래서 우리 선배가 처자식 부모님 다 보살피는 직장인으로서 힘들었던 상황인데 제가 가자마자 인사하니까 아주 공대하시더라고. 절대 말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 맞전하시고.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예라는 거구나. 예나 예의라는 것이 동양적인 고리타분한 옛날 이게 아닙니다. 선비들도 마찬가지죠. 상대에 대한 철저한 배려, 그리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자기 주장은 또 선명하게 깔끔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 지금 행동을 보면 문제가 있죠. 24시간마다 사과하고 직접 하지도 않고 대리로 하고 뭐 지금 음바페하고 랄랄라 생일잔치 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받아야 됩니다. 근데 물론 어린 선수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짓어내야 되냐. 광고 위약금이 얼마나 많은데 몇십억이다 몇백억이다 막 얘기 나오죠. 또 가짜뉴스까지 나와가지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방출됐다 막 이런 가짜뉴스까지 나오고 해서 야 이러다가 한 선수 그냥 완전 매장시키는 건가.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진지한 반성을 안 했다는 부분에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속 타는 손흥민 선수, 물론 손흥민 선수는 그 전에 인성이나 이런 것들 매우 훌륭했죠. 그래서 이미 뭐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좋게 좋게 봤겠지만 본인은 주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굉장히 강렬했는데 타콜 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만류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다가 책상도 치고 뭐 하다가 처음부터 맥살 잡았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런 정도의 이제 사건이 생긴 건데 이 사람은 속이 타는 거예요. 자기가 10여 년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번에 황금 세대로서 저런 기회가 왔고 자기가 주장이고 최대한 한국 축구,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축구에 일정한 성과를 내고 좀 고참으로서 마무리 짓고 후세대에게 넘기고 이렇게 후배들에게 넘기고 이렇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았던 것에 대한 분노, 그 절박함 이런 것들이 이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애끄는 국민을 아마 손흥민 선수가 대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본질은 자 어디 있느냐. 이 문관 전술도 없고 지도력도 없고 뭐 참 무능하면서 무책임한 이런 근수한 감독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던 무도하고 독단적인 축협 정몽규 체제 이걸 바꿔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번에도 피해갔죠. 슬쩍 피해가면서 감독 새로 이제 물망에 오른다 이러면서 자기는 자기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독재를 보면서 제가 축협도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크린스만 같은 참 무념무상 이런 사람들 그러면 결국 이런 위험한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강인 선수처럼 자신의 재능만을 믿고 예와 인성을 갖추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진정한 국가대표로서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현재 여론에 이강인에만 포커스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 포커스가 축협 그리고 한국 축구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지금의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것에 방점을 두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음모론으로는 정몽규 체제가 이강인에 타켓을 맞추도록 조작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국민들이 또 바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지탄은 지금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선수 죽이는 데 목적이 사회적 매장의 목적이 아니라 따끔하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잘못된 이 축협 체제를 바꿔서 궁극적으로는 한국 축구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개인의 기량이 뛰어나면 이게 조직력과 전술이 합쳐져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래서 국민적 여망, 손흥민의 마음이었던 그 국민적인 여망을 실현할 수 있는 팀으로 바꿔지는 것, 그런 체제로 바꿔지는 것, 그걸 이제 진짜로 원하는 거죠. 여담으로 이제 손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축협하니까 뭐 축산협동조합에서 축산협회냐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뭡니까 제빵한 김탁구 해가지고 김탁구도 또 안 좋다. 탁구협회도 괴롭다. 이건 농담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우리는 사실은 조금은
본질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물론 그것만 생각해서 아이고 국민들 보고 바보야, 이강인 욕하는 건 잘못된 거야, 바보야, 문제는 정몽규야, 이것만 얘기하는 거는 또 이것도 웃기는 거야. 자기들만 꾀돌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죠. 이강인대로 어느 정도 비판받아야 하지만 궁극적 체제 변화에 있어서는 정몽규라는 윤석열 정권 같은 축협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이 체제, 잘못된 체제, 이걸 바꿔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느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커피 한잔 하면서 국가대표 유니폼 입고 남배우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묘하게 오버랩이 되네요. 예. 지금 정치하고도 많이 오버랩이 됩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 못했습니다만 64년보다 더 된 것 같기도 해요. 좀 민주주의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검찰 독재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손흥민의 심정입니다. 절박한. 예. 참 한동훈도 이준석도 참 이렇게 손흥민의 심정입니다. 예. 조만간에 이제 또 제가 시스템을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축해서 이제는 이제 생방 체제로 제대로 이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자주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만들었던 광고 2편 보시겠습니다. 샤시맨, 세금맨 2가지 있습니다. 예, 2가지 제가 부캐로 하고 있으니까요.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세금맨 같은 경우 제가 환급을 받았고요. 환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보통 부가세나 뭐 종소세 10%, 종소세 10%죠. 그 10%도 또 이번에 환급된다는 걸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직접 겪은 거고요. 샤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냥 어디 얘기를 듣고 그냥, 이건 뭐 열심히 판매하면 좋겠구나. 광고를 해야지. 요 차원은 아니다. 라는 거.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가 보고 겪은 것이다. 체험한 것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곧 생방체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한 집입니다. 샤시맨. 예. 따뜻하기만 한 게 아니죠. 조용한 집도 원하시죠. 예.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 열 효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춥고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죠. 그래서 교체를 해버리면 훨씬 좋습니다. 3초 견적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3초만 이걸 판단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가면서 30초, 300초 더 걸릴걸요? 가서 정확하게 재보고 그렇게 해야만 추가 비용도 안 나오고 정확하게 되는 거지. 가서 해보니까 돈이 조금 더 드는데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은 더 복잡해지고 소비자는 비용이 더 들고. 그래서 따뜻한 집 우리는 정확하게 가서 정확하게 실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 자재를 정확하게 자재를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정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정확하게 정도로 걷는 거죠.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저희 따뜻한 집은 전화 주시면 즉시 달려가서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샤시 창호 교체는 바로 따뜻한 집에서 따뜻하게 서비스 받아보십시오. 두 번째 부캐 세금맨입니다. 예. 이것은 경정 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이고요. 아래 RBG 사이트 rbg.taxmate.co.kr에서 즉시 조회 가능하고요. 조회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돈을 환급받으면 이거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업무고요. 기존 세무사는 기장 업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업무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상관없이 충분히 조회하고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가 보면요. 환급과 종합소득세 차감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3,300만 원쯤 환급이 된다고 해서 300만 원 현금을 받으면 3천만 원은 세금으로 적립해 뒀다가 종합소득세 낼 때 차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매년 종소세를 낸다고 한다면 6년 동안 국가에서 가지고 있다 그거 차감해 주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시름 가득한 그런 개인 사업자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때 500만 원이 그대로 그 금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6년 동안 편안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왜 안 하십니까?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세금맨이었습니다.